미래통합당의 마지막 숙제. 최소한 시 소유하던 태블릿 PC로 인하여 회오리에 빠져버린 전국을 수습하려고 박 대통령이 2016년 11월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은 이후 3년 이상의 긴 침묵을 깨고 유형아 변호사를 통해 옥중에서 친필로 쓴 편지 형식의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동정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 상태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정당한 벌이라도 오랜 세월 감당하려면 심신이 지치고 고통이 가중될 터인데 억울하게 1100일 가까이 영어의 신세로 있으면서도 아직 밝은 세상으로 나올 기미가 전혀 없어 육신이 약해지면서 멘탈이 붕괴되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우려 속에 있었지만 오늘 공개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러한 염려는 완전 불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박 대통령을 보존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유형아 변호사 말로는 아직도 건강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박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으며 탄핵과 구속으로 자신의 정치적 여정은 멈췄지만 구치소 안에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 나라의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에 걱정이 많았다며 많은 분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라며 간접 화법을 동원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도 있었습니다. 라며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의 국정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역시 간접화법으로 엄히 추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여 정권에 굴하거나 정권에 조아리지 않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실정은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침묵을 택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거대 야당은 현 미래통합당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고 역시 간접화법을 동원하지만 이 역시 박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탄핵시키고 감옥까지 가게 만든 것도 시원찮아 탈당까지 시킨 이 배은망덕한 배신자 집단인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에 대하여 무기력한 정당이라고 하며 그래서 울분이 터진다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리의 침묵을 지켰다는 박 대통령의 침묵의 정치가 오늘의 그 진가를 보입니다. 자주자주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다면 오늘의 이 메시지가 갖는 파급력이나 효과는 별로일지도 모르죠. 침묵은 금이라 했나요? 그동안 나라의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애국 국민들에 대하여 그 수많은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아마 더 감정을 실어 표현하고도 싶은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한편만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가 전례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의 삶이 고통을 받는 현실 속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 집산을 해온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수의 위안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는 말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하여 오늘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했고,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린다며 옥중에서 오랜 고초에 시달리면서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교안의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도적으로 모르는 채 해오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언급된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 박 대통령의 애국심에 가슴을 깊이 울린다며 마치 너스레를 떠는 듯 처세하고 있습니다. 탄기국 시절 태극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미래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랫동안 고초를 겪으신 박 전 대통령의 나라 사랑이 느껴지는 글이었다는 논평을 내놓았고,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아주 의로운 결정을 해줬다. 탄핵파 김무성은 박 전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한 분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 탄핵파 정병국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정치적 이해가 아닌 애국적 진심이라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해 찬양을 이제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기를 호소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무소불위로 애국 우파 진영의 군소 정당들을 전리품 걷어들이듯 쓸어 모아라는 말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원죄에 대하여 박 대통령 자신 스스로 그 배신에 참기 어려운 감정을 억누르며 마치 살인자 같은 미래통합당에게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 즉 마지막 미션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군림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솔선하여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양보하며 애국 우파의 군소 정당들을 모두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너스레 떨며 개선장군 행세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명이 말하듯 애국 우파 통합이라는 아주 큰 마지막 숙제를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셈입니다. 숙제를 꼼꼼히 정확하게 잘 풀어가야 합니다. 미래에도 통합을 계속해야 되기에 당명을 그들 스스로 미래통합당이라고 했을까요? 침묵의 정치로 단아한 모습을 보이던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그의 원래의 모습처럼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진실성이 묻어나는, 그래서 애국 우파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밝은 세상으로 나와 조국을 위해 남은 생에 헌신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